오늘 이번 주에 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도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져왔어요. 이게 뭐 도커를 원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또 딱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좀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실전에서 도커를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 DSL 학회에서 하듯이 막 ML 모델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백엔드 막 API 엔드포인트도 만들어가지고 백엔드까지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PI 세팅을 다 해가지고 로컬호스트에서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내가 한 프로젝트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선 AWS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다들 AWS EC2가 뭔지는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EC2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가상의 컴퓨터를 대여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접속을 해가지고 배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이랑 여기다가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설명을 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EC2 인스턴스 내에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내 로컬에 있는 그 레포를 이제 거기 컴퓨터에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네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일단 솔루션 1은 일단 GitHub에 우리가 만든 레포를 푸시를 하고 그리고 이 레포를 다시 그 EC2 인스턴스에서 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도커에 푸시하고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서 이 이미지를 풀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 코드를 AWS S3에 저장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S3라는 그 버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켓 스토리지에다가 코드를 저장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솔루션 4는 아직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라고 뭐 AWS 코드 디플로이나 뭐 테라폼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우선적으로 솔루션 1, 2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 외에도 사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솔루션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GitHub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버전 컨트롤이 됩니다. 왜냐하면 Git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버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 되는데 왜냐면 GitHub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같이 푸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되게 가볍습니다. 왜냐면 도커 이미지보다 클론하는 게 가벼워요. 왜냐면 이제 그냥 코드만 옮기는 거니까 실행 환경 말고 이제 코드만 옮기니까 훨씬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단점이 존재하는데 왜냐면 이 이제 진짜 코드만 옮기는 방법이어서 내 환경을 내가 따로 설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로컬에서 처음 레포를 받으면은 뭐 PIP 인스톨로 설정을 하듯이 이제 이 똑같이 EC2 인스턴스 내에서도 내가 똑같은 환경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내 로컬 컴퓨터는 뭐 램이 32기가여가지고 뭐 ML 그거에 돌리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제 EC2에서는 뭐 리눅스 아니 뭐 오븐투 환경이고 뭐 램이 달라서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도커 이미지를 풀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이제 환경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커는 그 코드가 돌아가는 환경까지 모두 이미지 안에 빌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행 환경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격리도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 되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환경까지 포함을 하니까 이미지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 GitHub는 도커를 다루는 것에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의 단점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실전에서 어떻게 도커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EC2 접속을 하면 되고, 제가 사실 뭐 이렇게 SSH 팸키 다운 받아가지고 설정한 방법까지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미 했던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우선,
저는 여기에 제 템키가 있고 이제 여기서 그 SSH를 사용해가지고 EC2에 접속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 다 해놔가지고 사실 잘 되는데 네 이렇게 그 접속을 SSH를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기 세팅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저는 이걸 이미 다 진행을 한 상태여가지고 따라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 앱겟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런 파이썬 디펜던시를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수도 빔하고 패스트 API 이 사이트 이네이블드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뒤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트 이네이블드 폴더가 이제 서버가 호스팅하는 사이트에 대한 컨피그를 포함을 하는 폴더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백엔드에서 패스트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으므로 그냥 이름을 패스트 API 엔진엑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이제 이 명령어들을 다 여기 파일 안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서버 블럭은 이제 엔진엑스에서 서버 컨텍스트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각 서버 블럭은 이제 엔진엑스가 서빙한 웹사이트랑 그 API를 의미를 하고요. 이 엔진엑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슨 80은 이제 엔진엑스에게 이제 커넥션이 들어오면은 포트 80에서 리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포트 80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드리자면 이제 포트 80이 그 HTTP 통신의 기본 포트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블럭이 있는데 이거는 로케이션하고 슬래시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 루트 URL 그냥 아무것도 없는 뒤에 엔드포인트가 없는 URL 즉 루트 URL에 대한 이런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의를 하는 블럭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록시 패스 뭐 그리고 로컬호스트 그리고 포트 번호 8000이 정의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엔진엑스에게 들어오는 모든 리퀘스트를 이제 이 로컬호스트하고 8000 포트 8000에 포워드하라는 그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HTTP 127.0.0.1이 로컬호스트 주소예요. 그리고 이제 포트 8000은 이제 패스트 API가 돌아가고 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그 EC2에 들어오는 모든 그 HTTP 리퀘스트를 포트 8000에서 돌아가고 있는 패스트 API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기본 용어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처음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냐면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는 주체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웹페이지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 자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크롬 그리고 사파리 뭐 파이어폭스 등이 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만약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실행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뭐 Gmail 이런 게 이제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SMTP 리퀘스트라고 이제 이메일을 위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이제 웹사이트를 이루는 뭐 코드가 있잖아요. 이제 HTML, CSS, JS, 자바스크립트, 뭐 이미지 파일과 같은 정적 파일을 응답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버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WAS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건데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동적인 처리를 담당을 합니다. 이제 웹 서버와 달리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트랜잭션 관리 그리고 보안 로깅의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 WAS는 그냥 이제 웹 서버랑 퉁칠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정당하는 그러한 공간이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이제 오타가 나네요. RDBMS와 이제 not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때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보고 가면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 지금 여기서는 크롬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웹 서버가 WS한테 다시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웹 WS는 다시 DB한테 요청을 보내가지고 DB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답은 그 반대의 순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엔진엑스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엔진엑스는 웹 서버입니다. 이제 웹 서버는 왜 사용을 할까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웹 서버는 이제 WS의 부담을 줄여줘요. 이제 WS는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 등 이제 동적 작업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작업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뭐 HTML, CSS 같은 정적인 파일들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준 역할을 웹서버한테 위임을 해서 WS의 부담을 줄여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제 웹서버는 이제 이러한 SSL이나 TLS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이제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비동기 처리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천 대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EC2에 접속을 했는데 도커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에 내 이미지 올렸다면 이 도커 이미지를 그냥 풀하면 되겠죠?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미 풀 해가지고 도커 이미지가 이 EC2 인스턴스 상에 있는데 이거를 리스트업을 하면은 지금 제가 풀한 이미지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야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투포 런 명령어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면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 테스트 API 서버가 이 로컬호스트 상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엔진엑스에서 매핑을 했듯이 그 EC2 인스턴스에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다 프록시 서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로컬호스트에 포워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요청이 되는 건데 사실 그냥 그 주소를 매핑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 URL이 제 이스트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인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 그 뭐라 해야 돼? API 엔드포인트들이 다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은 여기까지고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사실 그냥 직접 해보면서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냥 간단한 팁들만 알려드렸고 이제 솔직히 해보면은 좋은데 뭐 제가 그 제 GitHub 폴더에다가 그냥 간단한 뭐 로지스틱 모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론을 해가지고 도커 파일도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를 보지 말고 스스로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도커 파일 이미지 아니 도커 그 이미지가 그 기반 구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왜 코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NB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커로 이미지를 빌드를 한 다음에 도커 런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아래 명령어를 참고해서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feedback.py 파일을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한 이미지를 본인의 도커 웹 푸시를 하면 최종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막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도 남는데 과제 같이 해주세요. 이 표정 보니까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과제 다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클럽까지는 도커브 지금 도커 데스크탑은 다 다운받았나요? 다들? 네. 사실 그 만약에 대면으로 했으면 제가 실습 시간에 도와드렸을 텐데 그냥 비대면이라서 다들
그냥 지금 근데, 해. 근데 뭐 언제 또 뭐, 지금 궁금한 게, 해. 응. 궁금한 게, 응. 지금 이거 AWS 기준으로 설명해 준 거잖아. 어. EC2에 올리는 거. 어, EC2에서 컨테이너 실행하는 거. 어. 근데 지금 과제는 그냥 로컬에서 해도 되는 거 맞지? 아니지. 과제, 아, 맞지, 맞지. 로컬에서 해도 되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AWS는 공부를 1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 근데 AWS에 올리는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금상첨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번 과제? 어, 이번 과제를? 어. 아, 그 이 AWS도 했었나? 저번 그 세미나 때? AWS는 되게 간단해. 그 내가 지금 잠깐 보여주자면은, 그 SSH로 뭐 접근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지.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제 퍼블릭 IP 어어. 주소를 할당을 해야지. 그 일라스틱 음,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 할당을 음. 그다음에 팬키 다운 받아가지고 그 레포에서 SSH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뭐 도커 이미지 올린 거 풀 해가지고 실행하면 되겠지? 원리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오류가 많이 나잖아. 원래 도커도 설치할 때부터 나는 머리 아팠거든.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일단 뭐 로컬에서 해봐야지. 일단 이거 내가 깃허브에 올려놓은 거 다들 클론하고 뭐야 클론하고 일단 뭐 금방 할 것 같아. 그 지금 당장은 과제할 때 그냥 그 VS 코드에서 어태치해서 쓰면 될 것 같거든. 과제하는 거는 익스텐션 설치돼 있어가지고 나 도커 익스텐션?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뭐 사실 뭐 피드백.py 실행할 때만 어태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면은 그냥 아니야 이제 피드백.py 파일을 보면은 내가 그 로컬호스트 주소에다가 리퀘스트를 보내는 식으로 짜놨거든? 아,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행한 상태로 feedback.py를 실행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알겠어. 그럼.